안녕하세요. 14기 챌린지팀 16조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커뮤 프로젝트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16조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리머는 OBS에서 닉네임과 스트링 키를 사용해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팅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원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는 채팅에 참여할 수 있고 후원에 필요한 재화인 추루를 우측 상단의 추루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치즈덕분양님 500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그냥 노가리 깔 거예요. 다음으로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스프링 웹플럭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OBS 스튜디오 같은 방송 송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영상 데이터를 작은 파트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송신하고 수신이 되는 대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저희의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스트리머는 OBS 스튜디오라는 방송 송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RTMP 프로토콜을 이용해 영상을 저희의 서버로 송출합니다. 서버에서는 RTMP를 통해 전송된 파일을 FFmpeg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의 순서 정보를 제공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인 M3U8 파일과 나눠진 영상 데이터 파일인 TS 파일로 변환하는데, 이것은 HLS 프로토콜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플로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서버 간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서버는 수많은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저희는 이 요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 스프링 웹플럭스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웹플럭스는 비동기 방식 처리와 논블로킹 IO를 통해 높은 처리량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두 개의 AWS EC2 클라우드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에는 OBS 스튜디오와 통신하기 위한 스트리밍 서버로 사용했고, 두 번째 클라우드에는 도커 및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여 세 개의 컨테이너를 가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레디스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스프링 웹플럭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리액터를 사용했고, 회원가입, 로그인 등의 인증과 정보 저장이 필요한 곳에서는 스프링 시큐리티 리액티브와 R2DBC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R2DBC는 스프링 웹 MVC의 JDBC와 대응되는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RDS에서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도구로서 K6와 그라파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 및 성능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으로 서버의 성능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서비스를 처음 구현할 때는 하나의 AWS EC2 클라우드 서버에 도커를 설치하고 4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서버로 분리된 서버는 스트리밍 서비스 서버입니다. 이 서버는 RTM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OBS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디코딩 또는 인코딩해야 하는데, 서버의 하드디스크 가용성이나 처리량의 측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서버를 새로운 서버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2만 명의 가상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을 테스트했을 때 요청 처리 실패율이 12%대에서 8%대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리머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후원을 받을 경우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낙관적 락과 비관적 락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민했고, 비관적 락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낙관적 락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 롤백 처리를 하고 사용자가 다시 후원을 요청해야 하는 반면, 비관적 락은 후원 요청 처리 중 다른 요청이 발생하면 락을 얻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동시성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면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더 적합해 보이는 비관적 락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트러블 슈팅 및 성능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는 FFmpeg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된 영상 데이터들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성상 저희의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단발적이고 소모적인 성질이 강했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보다는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영상 파일과 썸네일이 쌓이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전체의 성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1000명의 가상 시청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적절한 매니페스트 파일이 응답으로 받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 결과입니다. 영상 데이터가 쌓일 때 서버의 하드디스크 가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문제이지만, 아래와 같이 매니페스트 파일 자체도 잘 전송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속적으로 삭제하는 로직과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면 영상 재생과 관련된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파일 삭제 로직이 추가되었을 때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동일한 테스트 환경에서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자동 파일 삭제 기능에도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채널이 동시에 방송을 송출한 상황에서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음의 테스트는 3명의 스트리머가 방송을 하고 15,000명의 시청자가 각각의 스트리머의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삭제 로직이 동기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동기적으로 구현하게 되면 한 스트리머의 파일이 모두 삭제될 때까지 다른 스트리머의 파일은 삭제를 기다려야 할 뿐더러 한 파일이라도 삭제 작업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뒤의 작업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파일 삭제 로직이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도록 수정했고, 동일한 테스트를 시행했을 때 동기식 처리를 했을 때보다 비동기 처리를 했을 때 매니페스트 파일이 잘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요청 대기 시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